지난달 27일 정식 발매 후 이틀차. 초반에 한 번 끊고 각 잡고 끝까지 달려서 12시간 정도 걸려 엔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 플레이 타임이 9시간 20분이니 죽어서 리트 당한 시간만 따져보면 3시간 정도네요. 결국 아무리 예방접종을 한들 신작에서 보여주는 작품 속 새로운 장소와 경험은 익숙하지 않았으니깐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바하 시리즈를 했던 팬에게서조차 당혹감과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골라야 하지 하는 예전 추가 DLC로 바하 빌리지에서 3인칭을 나중에 제공해준 경우는 있었지만 레퀴엠은 디폴트 옵션으로 택일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옵션의 카메라 설정으로 가면 평상시와 조준시, 카메라 좌우 상하 속도를 그레이스, 레온 2명 개별적으로 세팅이 가능하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두면 패드 플레이시 조금 더 원활해지더라고요. N차 플레이시 2명의 주인공을 전부 1인칭, 3인칭 크로스로 시점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장소라도 다른 느낌을 제공해서 좋았습니다. 초회차인 디폴트인 1인칭을 권장하는 만큼 초반 요양원의 탈출기는 심장 쫄깃하더라고요. 시야 제한되며 실내 복도 협소한 상황에서 저문 뒤에 좀비 있는데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머뭇거리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어이없이 잡히거나 추격전이 시작될 때 뒤를 쳐다볼 수 없으니 시야의 불편함이 제작진의 의도대로 더욱 쫄깃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레온의 3인칭으로 동일 장소 플레이할 땐 주변 상황이 쉽게 파악되어 액션할 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전방에 한 마리, 우측에 2마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캐릭터 모션과 다양한 총기 리로드, 코스튬 변경 확인하기 위해서는 3인칭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이라도 3인칭으로 결국엔 더 많이 할 듯 합니다. 1인칭으로 할 땐 저기 앞에 있는 접시 설마 움직이면 떨어지겠어 했거든요. 떨어지고 이제 소리 나니까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레퀴엠의 장소는 도심, 스트리트, 레노드 호텔, 로스힐 요양병원, 지하 감옥, 지하 연구소, 정수처리장, 라쿤시티 동부, 경찰서, 고아원, 지하수로, 아크입니다. 대략 11개소 정도였습니다. 시점 변경처럼 다양한 장소 변경은 환영 요소였는데요. 플스5로 레퀴엠 이전에 즐겼던 바하 시리즈는 0, 1, 2, 3, 4, 5, 7, 8입니다. 정규 넘버링 6편 그리고 외전격 작품 제외하고 한 번씩은 쭉 거쳐온 셈이죠. 올해 바하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굉장히 올드한 IP입니다. 2편의 21살부터 레퀴엠의 49살까지 세월이 흘러가며 레온의 변화와 함께 같이 나이 든다는 것이 낯설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전 방문했던 장소인 라쿤시티를 재방문하게 되면서 총포상에서의 추억은 3편에서 질이 지나간 곳이며 경찰서는 2편에서 클레어와 레온이 돌아다닌 곳이고 조금 전까지 요양병원을 다녀와서인지 넓게만 느껴진 경찰서가 파괴된 상태로 일부 루트만 개방되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졌지만 과거를 추억하기엔 충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어서 고아원 파트가 재등장할 땐 어린 시절 셰리가 탈출했던 기억을 더듬어 이번엔 1인칭 꼬마로 플레이하는데 역시 뒤따라오는 적이 안 보이니 공포감은 배가 되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속도 떨어질 것 같고 그냥 쭉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액션 없이 연출로 공포감 조성하는 부분은 새로운 연출과 시점의 역할이 컸습니다. 공간은 동일한데 기믹을 살짝 비틀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레퀴엠으로 바하 시리즈 입문하신 분이나 기존 팬은 옛 추억 더듬어 리메이크된 2편 정도는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또한 캡콤의 이전 시리즈 판매를 위한 큰 그림일까요? 암튼 이번 레퀴엠에서는 라쿤시티 동부에서 펼쳐지는 좀비 액션은 라오어와 유사한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IP 자체는 바하가 앞서긴 한데 처음인데 왠지 와본 느낌 플레이하는 내내 확실히 있었거든요. 하수구, 동굴, 저택과 같은 밀폐된 공간은 바하인데 햇볕을 받는 야외 오픈된 공간으로 나오면 이거 어디서 해봤는데 하는 느낌. 특히 군용막사와 주유 기름을 통한 발전기 시스템은 진짜로 라오어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다만 포구와 사계절을 선보인 라오어 대비해서 맵의 디자인과 구성은 회색의 단조로운 콘크리트 느낌인지라 심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좀비 시점으로 가보면 나름 평화롭게 페어된 라쿤시티의 불청객은 레온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매우 거칠거든요. 이쯤 되면 좀비가 불쌍해질 지경인데요. 어린 아마추어 소녀가 아닌 이 바닥에서 생존과 미션을 위해 특수교육을 수료했으며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 고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9살의 중년이라고 믿기지 않을 존윅과 같은 파워풀 테토넘으로 돌아와 진짜 엄청 강해졌거든요. 이전에 21살, 27살의 꽃보다 남자 시절 히트앤런 방식이 아닌 인카운터 스타일의 토마호크로 패리, 큰 딜과 작은 딜, 총기 처형 카운터까지 적에게 데미지 주면서 주변 오브젝트와 상호작용 연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좀비를 때려잡다 보면 어느새 예전에 회피 대상이 아니라 찾아다니며 사냥감인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즉 루트 개척을 위해 최소한 그리고 한 놈만 패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놈 전부 찾아 돌아다니면서 때려잡는 거죠. 이번엔 그러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섬광탄이 없습니다. 바하포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던 녀석이었는데 말이죠. 그냥 피하지 말고 다 때려잡으라는 거죠. 처음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서 해당 총기 카운터를 어떻게 발동하는지 몰랐습니다. 엔딩까지 그냥저냥 했는데 튜토리얼을 확인하니 제작진이 친절하게도 발동 조건을 기재했는데 미처 몰랐습니다. 읽어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게 딸피 상태에서 발동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적에 HP바가 없는지라 딸피 상태를 무슨 근거로 판단하지 라는 게 고민이더라고요. 체감상 한번 무릎 꿇리거나 넉백시키거나 양쪽 다리 절뚝거리게 하거나 발차기 토마호크 위력 업그레이드 화기로 적당히 딜을 넣은 것 같다면 시도하면 거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끼 액션처럼 활성 상태장을 보여주면 쉬울 듯한데 일부러 제작진이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이는 자연스레 다음 상황을 고민해서 사용하게 되어 단조로움을 줄이려는 게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탄약을 아끼고 싶을 때, 토마호크 패리 실패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때, 실패해도 발포는 되니까요. 일시적 무적 상태를 이용해 다음 빌드를 짤 시간을 벌 때, 무엇보다 존윅처럼 간지나게 플레이하고 싶을 때, 마지막 한 발을 기대할 때, 제가 생각해본 정도입니다. 토마호크 딜, 패리, 총기 처형 세 가지를 잘 끓여서 쓰면은 초반 탄약 관리에 유용할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총기 업글을 끝까지 안 하더라도 특히 난이도를 광기로 높이면 화기로 인한 딜이 잘 안 들어가며 탄약 소비만 늘어날 텐데 카운터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죠. 패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퍼펙트 패리와 일반 패리인데요. 저스트로 L1 발동시키면 적을 무릎 꿇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도끼로 이마카 시전하면 방어와 동시에 카운터 어택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않고 도끼 사정거리 되면 그냥 패리 활성화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세계관 레온의 나이가 정말로 중년입니다. 예전에 이성이 한번 뽀뽀해준 걸로 마음 바꾸거나 말을 그대로 믿거나 했던 때의 소년이 아니라는 거죠. 눈빛과 행동만 봐도 내면의 속까지 읽어내는 지형일 텐데요. Mr. Kennedy, welcome. Dr. Gideon has been expecting you. Funny. I don't remember getting an invitation. Well, he's waiting for you. Can't have that, can we? Follow me, please. So how long have you worked for, Dr. Gideon? Not long. I just recently joined the team. Experimental therapies. Yes. It's all very cutting edge. Please, wait here. Mr. Kennedy, we need to leave immediately. What's going on? I don't know what's happening. Some kind of mass hysteria. The hospital is on lockdown. 한 대 치고 뒤로 빠지고 이런 액션은 조금 짜치는 거죠. 문 따는 액션 예전에 주섬주섬 퍼즐로 열었죠. 이상한 퍼즐이었다고 회상하듯이 지금은 뚜따 합니다. 그리고 FBI 그레이스는 생략하겠습니다. 있긴 있네요. 결국 본인은 그레이스보다는 레온 파트를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바하포의 인벤토리 정리 대비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홀드키를 계속 눌러야지 정리되거든요. 이번 딜레이 정말로 참기 힘들었습니다. 바하포에서는 딸깍 한 번에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는데 말이죠. 인벤 정리 편의성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나중엔 정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윈도우 바탕화면에 파일이 전체적으로 깔린 느낌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창 탭에 들어가면 제조할 아이템, 필요한 아이템이 직관적이지 않더라고요. 상태창을 좌우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L3 정렬을 하면 제조 가능 순으로도 정렬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4에 비하면 아쉽습니다. 전작은 그래도 상태창 하나에서 확인 제조를 쉽게 했거든요. 그리고 열쇠나 퍼즐을 얻게 되면 상호작용 대상에서 연타를 하면 바로 자동으로 찰칵하고 사용되던 바하포와는 달리 이번에는 인벤에서 해당 아이템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역시 직관적으로 딸깍으로 바로 딜이 들어가면 좋은데 말이죠. 주섬주섬 찾는 과정이 아무래도 레온과 달리 이런 조사가 익숙치 않은 그레이스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깐 앞서 라오 시리즈를 언급했는데 분위기는 그러하나 그래픽적으로는 사실 진지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오어는 플스 전용으로 소프트웨어 발매 최적화한 반면 레퀴엠은 멀티플랫폼으로서 발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2로도 발매가 되었고 프레임은 살짝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나 아무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2026년에 정말 그래픽에 욕심이 있다면 엔비디아 50 시리즈 그래픽카드 탑재한 PC에 4K 고주 사율을 지원한 디스플레이 환경만 갖춘다면 엔비디아의 패스 트레이싱과 DLSS 옵션으로 빛 반사 굴절 효과와 높은 프레임을 뽑아내면서 실제와 유사한 빛 반사와 광원, 매우 부드러운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램값 급등으로 가성비가 된 플스5 프로 모델만 하더라도 새로워진 PSSR을 지원하여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머릿결, 빛 반사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노멀 플스5로는 레이트레이싱은 없지만 고정 60프레임 지원으로 주요 광원 체험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빛 반사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긴 하는데 창문가나 자동차 윈드실드 캐릭터 정면 얼굴샷을 계속 쳐다보면서 플레이할 거 아니면 컷신이나 일반적인 실제 플레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니 크게 걱정 안 해도 좋습니다. 바하가 사실 스토리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파판 시리즈처럼 독립적이지 않고 30년 동안의 내용이 계속 연계되기 때문인데요. 엔딩 이후 그레이스 보고서를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다들 그냥 갑툭 튀고 레온과 셰리가 어째서 T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 원인이 불명입니다. 또한 초반에 좀비에게 물려도 변이 되지 않아서 단순히 엘리처럼 선천적 면역력을 지닌 존재 그 정도로만 유추할 수 있을 뿐 역시 어떤 설명도 없죠. 감염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우려 표명도 안 하더라고요. 스스로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레온 역시 그냥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라는 말만 듣고 앞만 보고 뛰었을 뿐이죠. 즉 코로나 걸렸으니 백신 맞아야 돼 인데요. 어째서 코로나 걸렸는지 모르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만 2편에서 어렸던 꼬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다 컸나는 쉐리를 보는 건 뭔가 감회가 새로웠네요. 26년 레퀴엠 시점으로는 부록이 되었는데 2편의 1998년 12세의 설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지만 G바이러스 적응한 복균자로 노화가 억제된 채 여전히 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전부 엄브렐라 소속의 과학자였죠. 다만 생체병기가 아닌 이런 긍정적인 콜라겐 같은 요소만 추출해서 화장품 사업 같은 뷰티 쪽을 연구했다면 현재 같은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엔딩에서 잠깐 크리스를 언급하는데 빌리지에서 위력은 맨손 파워부터 각종 병기를 사용하는 그야말로 레온 이상의 특수요원인데요. 본작에서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습니다. 영화 왕사담처럼 한 명애가 나왔으니 수양되고는 안 나오는 게 카리스마 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중 지원받아 도로에 빙의돼서 벼락을 쏘지 않나, 악마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간파하는 능력이라든가, 결국 레온 크리스가 레퀴엠에서 만났다면 정말 빨리 사건이 끝났을 텐데요. 후속편에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움직이면 사실상 세계관 붕괴 수준인지라 공포게임 장르가 성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다가 안 나오니 로켓런처도 던져준 사람 없고 보스전은 씁쓸하게 마무리되었네요. 레퀴엠답게 엄브렐라 창업자 최후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고백, 튜닝 끝은 순정이다, 바이러스 개발의 종착역은 백신이다, 이 아이 귀엽지 않느냐는 회계부터 관련 과학자들의 최후까지 이제 진짜 98년부터 내려왔던 엄브렐라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 엮어 들어갔던 20대 청년들도 모두 나이를 먹었고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년들의 로맨스가 있었으면 했는데요. 전작인 레온 에이다가 등장할 땐 썸 같은 설레임이 있었는데 이번 작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아서 아쉬웠네요. 대신 그레이스가 나오면서는 딸을 보는 아빠 느낌을 주는데 레온에 대한 오해로 그레이스가 빅터한테 제 발로 걸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뭐라 말도 못하고 기빨림과 피토하는 상황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엔 어찌저찌 우여곡절을 넘기고 눈빛 교환은 하지만요. 레키엠이라는 무기도 어떻게 입수하게 된 건지 모르겠고 개연성이 참 아쉬운데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하게 만드는 구조가 탄탄해서 앞만 보고 다음만 생각하게 만드는 흡입력은 게임 내에서도 탑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 바이크 타고 질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차티드 혹은 파판 세븐의 느낌이 있었는데 암튼 레온의 드라이빙은 로우 앵글로 달리는데 배우처럼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에밀리를 얻고 동행하는 파트는 약자의 그레이스가 갑자기 보호자 역할로 뒤바뀌면서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애슐리와 달리 어린아이에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설정으로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데 여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지? 결국 루트 청소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혼자였으면 그냥 적당히 뚫고 지나갔을 텐데 말이죠. 마지막 시리즈 최초의 소소한 멀티엔딩인데요. 그레이스에게 엘피스 암호 해제 코드가 뭔지 선택하라는 상황인데 사실 확률은 2분의 1이지만 고민되더라고요. 만약 창업자와 알리사 간의 대화에서 회개를 느꼈다면 호프였겠지만 바의 끝이 보이는데 항상 기지 박살내면서 헬기 또는 수상 스키 타고 탈출하는 마지막이 자연스러워 디스트럭션을 선택했었거든요. 다행히도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정말로 최종 보스전을 치르고 진엔딩을 볼 수 있었지만요. 이 경험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임팩트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요리사와 가수, 청크 정도였고요. 시민들이 결국 좀비가 된 설정인데 형태만 다를 뿐 레온이라면 페리로 쉽게 상대 가능하며 보통 안아줘 하는 모션이 대부분이거든요. 오히려 후반부의 아크에서 엘리트 가드와 이도류 정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총기 공격이 사실적이라서 매우 타격감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억지로 떠올린 느낌인데 사실 2편 하면 타일런트, 3편 하면 헌터, 4편은 체인송얼, 멧돼지, 맨데스, 라몬, 늑대, 올챙이, 크라우저 등등 MVP 올스타전인데 레키엠은 상대적으로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본 듯한 형태의 좀비였다고나 할까요? 라오 때문에 실내로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꼬마원의 꼬꼬마들, 그것도 빌리지의 인형의 방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비할 바는 아니었고요. 뭔가 임팩트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났네요. 이분일까요?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아마도 엔차 플레임이 모든 수집 요소 파밍하고 DLC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국 12시간의 사투 끝에 제가 마주한 건 단순히 좀비가 가득한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을 이어온 바이오하자드라는 거대한 연대기가 2026년의 기술력과 만나 가장 뜨겁고도 처절한 진홍국 같습니다. 엄브렐러와 관련된 98년도 외환위기 시절의 오래된 IP는 이제 끝낸다고 하니깐요. 이번엔 정말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습니다. 개연성보다는 박진감에 올인한 스토리는 여전히 우리를 물음표의 늪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바의 맛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감염됐는지 따질 시간에 일단 내 손에 든 도끼와 레키엠 권총 믿고 진격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바닥 고인물들의 생존 방식이니까요. 경찰서 앞 총포상을 지나며 3편의 질을 추억하고 고아원의 복도를 뛰며 2편의 쉐리를 떠올리는 경험. 이건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레온과 함께 나이 먹어온 우리 세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제작진은 1인칭의 공포와 3인칭의 액션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함으로써 올드팬과 신규 유입대원 모두에게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다 준비했어 라고 말한 듯 합니다. 에이다의 로켓 런처는 없었지만 캡콤의 큰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확신합니다. 크리스와 레온이 동시에 출격하는 순간 이 장르가 공포일지 무쌍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도 망설임 없이 풀프라이스 예약 구매 버튼을 누를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저의 초회차 벽의 조사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죠. 모든 수집 요소를 파밍하고 튜토리얼도 안 읽고 덤비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진정한 카운터의 장인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73기가의 체험, 세일 기간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도심의 진홍곡 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중년의 레온 실력은 여전히 일품이라는 점이죠. 오히려 무르익었다? 그건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의 조사가 여러분의 생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바쳐 엔딩을 달아나라. 지금까지 조사병단 2차 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경찰은 항상 다 끝나면 오네. 난 뭐 시킨 배달만 잘 오면 좋겠다.